한랭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더운 날에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추운 날에도 두드러기는 생깁니다. 바로 한랭성 두드러기입니다. 콜드 알레르기라고도 부릅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랭성 두드러기는 찬바람이나 얼음 혹은 찬물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따뜻하게 될 때까지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. 민감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정도의 찬 음식만 먹어도 입술이나 혀, 기도가 부어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랭성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의 3% 정도 차지하며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개는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. 찬 공기나 얼음, 찬물 등에 반응을 하여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가려운 정도지만 심한 경우는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며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져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런 환자들이 찬물 혹은 계곡 등에서 전신을 담근 채 수영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한랭성 두드러기는 양볼이 빨개지는 환자입니다. 찬바람이 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양볼이 빨개지면서 빨간 피부 위로 진물 같은 것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피부가 흰 아이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몇 시간 이상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따뜻한 물에 목욕만 하더라도 이 증상은 해결됩니다. 또 다른 한 가지는 찬바람만 쐬면 손등이나 발등 부위가 가려우면서 좁쌀 모양의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크게 펴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돌도돌하게 나타나면서 꽤 가렵습니다. 한랭성 두드러기는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. 첫 번째,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말초 혈행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. 주로 마른 여자들에게서 잘 나타나죠. 소화기가 약하고 예민하며 항상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랫배가 찬 것을 호소하며 생리통이나 자궁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두 번째,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. 이런 사람들은 속에 열이 많이 존재하는데 밖이 추워져서 땀으로 열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때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. 체격이 어느 정도 괜찮은 남자들에게 잘 나타납니다. 여름철에 더위도 많이 타기 때문에 추위를 크게 타지 않는 편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. 한랭성 두드러기는 체질적으로 구분하여 치료합니다. 열이 많은 체질은 열을 내리는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그 열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가장 흔히 보이는 한랭성 두드러기이며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. 열이 많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되며 회복력과 기운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. 하지만 잠재된 열이 관리가 부주의할 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, 식생활 등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순환이 잘 안 되고 추위를 잘 타는 한랭성 두드러기 치료는 전자의 열이 많은 한랭성 두드러기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입니다. 순환이 더디기 때문에 회복, 치료 속도가 좀 늦습니다. 하지만 열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후 재발하는 경우가 적고 한 번씩 확 올라오는 경우도 드뭅니다. 날씨가 추울 때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장갑이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한랭성 두드러기는 따뜻한 물에 담그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가렵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손대지 말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드러기는 만성적으로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대한의원에 오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